구글 도구 및 기기를 활용한 인공지능 수업 사례 나눔입니다. 저는 오늘 이 4가지의 흐름으로 연수를 진행을 할 텐데요. 먼저 인공지능 교육 흐름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요. 오늘 말씀드릴 수업 사례 중에서 중요 개념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에 따른 수업 사례 2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인공지능 교육 흐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작년 5월에 교육부에서 정보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추진 배경은 이 내용 외에도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했고 이를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핵심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전과 목표를 살펴보면 목표에 모두의 AI 역량을 기르는 정보교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목표에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바로 들어가 있죠. 이를 위해서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미래형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국가 AI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타이틀의 목표로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교육의 전반적인 내용은 인공지능 교육을 실시하고 인공지능 인재를 양성하겠다라는 내용이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인공지능 교육과 관련되어서 발표된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지금 이렇게 3가지를 캡처해서 올렸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교육 현장에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에 대한 교육이 꼭 필요하고 또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한번 흐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는 제가 오늘 설명드릴 수업 사례의 주 개념인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신러닝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앞서 일단 인공지능이 학습하는 과정 큰 틀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일단 학습을 하고 나서 그 학습된 내용을 토대로 새로운 내용을 예측하는 게 주 시스템인데요. 일단 여러 가지 데이터를 이렇게 모아놓은 필요한 데이터들을 인공지능 에이전트에 학습을 시킵니다. 그럼 에이전트는 어떻게 학습을 해요. 근데 이 과정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수식도 좀 어렵고 그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데이터를 기반으로 에이전트는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에이전트에 새로운 테스트 데이터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 테스트 데이터는 기존에 쌓여진 데이터 비교 분석을 해서 어떤 데이터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인공지능의 주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따가 말씀드릴 수업 사례 중 하나가 체중과 키에 대해서 예측을 해보는 것인데 기존에 쌓아두었던 키와 체중에 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에 넣고요. 테스트 데이터로 체중을 넣는다거나 키를 넣으면 그 체중에 대한 키가 어느 정도일지 예측을 하고 또는 키를 넣으면 그 키에 대한 체중값이 어느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크게 인공지능이 학습을 하고 예측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인공지능에 관련돼서 키워드를 한번 여기 보여드렸는데요. 인공지능을 검색을 하거나 찾아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용어가 이렇게 3가지일 거예요. 인공지능 하면 선생님들께서는 가장 처음으로 떠오르는 게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네, 지금 우리 생활에 많이 이미 들어와 있는데 스마트폰에도 이미 인공지능 시스템이 많이 들어와 있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셀피라고 하나요? 셀카를 찍을 때 사용하는 여러 가지 어플 중에서 얼굴을 인식한 다음에 얼굴을 꾸며주는 그런 기능을 가진 어플도 있고요. 또는 챗봇이라고 해서
아이폰의 시리 또는 그다음에 빅스비 같은 경우로 이제 인공지능이랑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기능, 이런 게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또는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에서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추천해 주는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인공지능인데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이고요. 그 안에 머신러닝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기계가 학습하는, 말 그대로 기계 학습과 관련된 연구 분야이고요. 이 안에서 조금 더 딥하고 인간 신경망 구조처럼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연구 분야가 딥러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간단하게 인공지능이라는 범주 안에 기계를 학습시키는 것은 머신러닝이다. 더 깊게 인간 신경망처럼 학습시키는 것은 딥러닝이다. 라고만 이해를 일단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중에서 머신러닝을 오늘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머신러닝이라는 것은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을 기계가 모방하여 학습할 수 있도록 구현한 연구 분야입니다.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인간이 어떻게 학습을 하냐, 이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 첫 번째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도를 받아서 학습한다. 지도받는다는 건 어떤 대상으로부터 안내를 받아서 학습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은 부모님으로부터 지도받을 수도 있고요. 또는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스마트폰, 신문 등 어떤 다양한 미디어로부터 지도를 받아서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학습을 할 수도 있어요. 우연히 어떤 행동을 했는데 나에게 굉장히 안 좋아요.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그럼 이 행동을 또 안 하려고 하겠죠. 또는 맛있는 음식을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맛있어서 다음에도 또 먹고 싶다 라고 스스로 느끼게 되겠죠. 이렇게 인간이 스스로 학습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상이나 벌을 받으면서 학습을 합니다. 칭찬받은 행동은 더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벌 받은 행동은 좀 덜 하려고 하겠죠. 이와 같이 상과 벌을 받으며 학습을 하는데요. 이미 선생님들께서 요거는 이제 교육학에서도 배우셨을 텐데, 강화학습과 관련된 내용이었죠. 마지막 그 세 번째 방법은. 그래서 기계학습을 이렇게 세 가지 또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인간이 학습하는 방법과 관련된 거 해서, 지도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지도학습이고요. 스스로 학습한다고 하는 것은 지도가 없다라고 해서 비지도학습. 그다음에 상과 벌을 통해서 학습한다라고 하면 강화학습.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구성한 수업은요, 지도학습의 분류와 회귀와 관련된 내용을 수업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분류라는 건 무엇이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한다고 했죠. 인공지능한테 데이터를 이제 넣어줘야 돼요. 이런 강아지와 고양이와 관련된 사진을 이렇게 나누어 준 다음에, 얘는 개야, 얘는 고양이야,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인공지능의 학습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데이터, 어떤 사진을 제시하고요. 이 데이터가 어디에 속하는지, 개군에 속하는지, 고양이군에 속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게 바로 인공지능에서 분류와 관련된 학습 내용이고요. 두 번째 회귀는 뭐냐면, 연속적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하는 분야를 얘기를 해요. 자, 이게 과목별 점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데이터로 실제로 2시간 공부했을 때는 국어가 55점, 4시간 공부했을 때는 75점, 6시간 공부했을 때는 95점, 이런 식의 데이터를 미리 넣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예측을 해보는 거예요. 8시간을 공부했을 때는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 자, 이거는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데이터죠. 이런 연속적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하는 분야가 바로 회귀라는 분야입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분류와 회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칠 것이냐, 인공지능이 이 분야를 어떻게 학습하느냐를 그 과정을 수업을 하는 사례인데요. 제일 처음에 분류는 Teachable Machine이라는 사이트 도구를 활용을 해서 제 활동을 진행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기본적으로 활용한 구글 툴은요, 클래스룸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룸에 수업을 올려놓고 아이들이 그 클래스룸에 접속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는데요. 아마 이 클래스룸과 관련된 연수는 지난주와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연수를 해주신 걸로 알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자세하게는 말씀을 안 드리고요. 클래스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셨다는 가정하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프로젝트 수업의 주제는 이미지를 인식하는 인공지능 모델 만들기예요. 총 3차시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차시는 주제를 정하고, 두 번째 차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세 번째 차시는 데이터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공지능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데 이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을 학생들이 체험해 보는 것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럼 1차시 주제 정하기를 어떻게 진행을 했냐라고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식으로 클래스룸에 이렇게 수업을 만들어서 올려두면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같이 주제를 정해야겠죠. 그래서 행아웃 미팅으로 접속을 해서 아이들과 화상회의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이 행아웃 미팅에 보면은 화이트보드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점점에서 화이트보드를 열면 잼보드가 이렇게 열려요. 그래서 이 잼보드 안에 미리 만들어 놓은 잼보드를 공유하셔도 되고 즉각적으로 화이트보드에서 아이들과 의견을 나누고 싶으시면 이 메뉴를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이들이 인공지능 모델, 분류와 관련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해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근데 이때는 분류와 관련되기 때문에 이 주제에 대해서 선생님들께서 이거는 가능한 주제야, 이거는 가능하지 않은 주제야 라는 것을 선별을 해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코로나와 관련돼서 마스크를 썼는지 안 썼는지 파악하는 인공지능 가능하겠죠. 마스크 쓴 사진 데이터를 모아두고 또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진 데이터를 모아두면 되겠죠. 또 음식을 파악하는 인공지능 이것도 가능은 한데 어떤 음식이냐라는 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는 음식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짜장면과 관련된 사진 모아두고 짬뽕과 관련된 사진 모아두고 된장찌개다 하면 그런 데이터를 모아놔야 되는데 분류해야 되는 그런 클래스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키거나 하는 과정이 되게 많이 늘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단순한 주제로 잡아주는 게 아이들이 더 이해하고 학습시키는 재미도 더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끼리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각 주제에 대해서 모둠별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반 학생이 5명밖에 안 돼요. 굉장히 소규모 학급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제 모둠 활동이라기보다는 개별 활동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저희 반 학생은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네, 동아리 활동을 할 때는 6학년, 5, 6학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총 10명으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서 제시하는 모둠과는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5, 6학년 또 나누어서 분반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주제가 세세하게 나누어졌어요. 그런 부분 좀 염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시에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차시입니다. 이렇게 수업을 구성해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클래스룸에 링크 추가하기 버튼을 이용해서 구글 드라이브를 폴더를 이렇게 추가를 해주었어요. 그럼 어떤 장점이 있냐면
아이들이 지금 선생님이 만들어 놓으신 폴더, 이 고양이 폴더만 클릭을 하면 그 구글 드라이브로 구글 드라이브가 바로 창이 떠서 그 안에 아이들이 수집한 데이터를 곧바로 넣을 수가 있어요. 이건 동시에도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 아이들이 다 같이 고양이 사진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또 강아지와 관련된 사진 데이터도 동시에 여러 학생들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학생들이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작업에서 아주 효과적이고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이브를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만 제가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크롬을 실행하신 다음에 일단 로그인을 하시고 드라이브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왼쪽 편에 내 드라이브나 공유 드라이브 이런 탭이 있죠. 어떤 탭을 이용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이제 공유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미리 학생들을 미리 드라이브에 초대를 해놓으면 접근이 더 용이하다는 점에서 전 공유 드라이브를 선택을 했는데,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드라이브에서 새 드라이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이제 마우스 우클릭 후에 새 공유 드라이브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폴더를 만들어 놔야겠죠. 이 새로 만들어진 드라이브 안에 들어가서 새 폴더 역시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에 새 폴더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폴더가 여러 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만드는데, 중요한 점은 앞서 모둠별로 정한 주제가 각각 다르겠죠. 그러면 그 주제별로, 분류 기준별로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는 강아지 폴더 따로, 고양이 폴더 따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요. 마스크를 쓰고 또는 안 쓰는 그런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고 싶은 학생한테는 마스크 쓴 폴더, 마스크 안 쓴 폴더, 이런 식으로 두 개를 따로 또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주제에 맞게끔 구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주제별로 폴더를 구성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작업이 학생들한테 보여주기 전에는 선생님들께서 이 작업이 먼저 필요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폴더에 공유 링크를 가져오는 방법을 말씀드릴 텐데요. 폴더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은 이제 공유라는 탭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유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사용자를 추가할 수가 있어요. 이 폴더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자를 추가하는 탭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학생들 아이디나 이름으로 검색을 하셔서 이렇게 추가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의 권한을 추가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보기만 할 수 있는지, 보고 댓글 남길 수 있는지, 파일 추가, 수정까지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콘텐츠 관리자는 이동이나 삭제까지 가능합니다. 요거는 그 주제에 따라서 해주면 되는데, 일단 파일을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참여자의 권한은 줘야 되겠죠. 삭제까지 주면은 아이들이 실수로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참여자 권한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권한 부여가 되면은 이제 링크를 생성해서요. 마우스 우클릭 한 다음에 링크 생성하면 이제 링크 복사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그래서 링크 복사해서 그 드라이브 올리면 되는데요. 클래스룸에 올리면 되는데요. 이 링크 자체에서도 바로 권한을 부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링크에 대한 접근 권한을 아이에 제한할 수도 있고요. 학교 G 스윗 계정에 있는 아이디로만 접근할 수 있게끔, 또는 링크만 있으면 모든 사용자가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세 가지 타입으로 공개할 수 있는데, 학생들이 G 스윗 아이디가 있다면 학교 범위로 해주는 게 제일 안전하겠죠. 그리고 이 권한이 있는 사람에 대한 이제 그 파일 데이터 드라이브 권한이 여기 또 똑같이 권한을 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앞선 공유 작업 외에 이 작업만 해도 아이들이 파일을 추가하거나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사된 링크를 가지고 클래스룸으로 와서 과제를 만들어 볼 텐데요. 과제 만들기 가셔서 추가 링크 버튼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
복사해 놓은 링크 주소를 붙여넣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밑에 드라이브 폴더 종류별로 나올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방법이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처럼 따로따로 이름을 해두시는 방법도 있고요. 아예 모둠별로 요 클래스를, 요 게시물을 따로따로 구성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1모듬이 수집할 데이터라고 해서 이거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안내 같은 건 쓰여져 있으니까 게시물 재사용 버튼을 이용해서 여기에 폴더만 링크만 수정을 해주셔서 모둠별로 제공을 해도 아이들이 헷갈리지 않게 더 잘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들한테 데이터를 수집해라 라고 제시를 하면 되겠죠. 데이터 수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고양이나 강아지와 관련된 사진을 찾아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드래그 앤 드롭만 해주면 돼요. 이렇게 다운을 받아서 드래그 앤 드롭을 해서 데이터를 쌓을 수도 있고, 또는 크롬북이나 태블릿,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직접 촬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 고양이도 될 수도 있고, 마스크를 쓴 사람,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진도 직접 찍어서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올릴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어떻게 제시를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시에 같은 경우는 선생님과 원격으로 실시간으로 해도 되지만 과제로 제시해도 되겠죠. 과제형 수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데이터를 수집해서 올려라 라고 제시를 해도 괜찮은 차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고양이 데이터와 강아지 데이터를 이렇게 올려놓았는데요. 네, 간혹 가다가 보면 고양이 폴더에 강아지 사진을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강아지 폴더에 고양이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때는 선생님이 직접 모니터링을 보시면서 지우셔도 되고, 또는 이 부분을 좀 데이터의 중요성과 연관지어서 아이들에게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데이터를 학습을 시켰는데, 만약에 인공지능이 분류를 잘 못해요. 그러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런 오류가 되어 있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오류나 디버깅 작업에서 교육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학습시킬 텐데요. 데이터 학습은 티처블 머신이라는 사이트를 이용을 했습니다. 티처블 머신 사이트는 지금 유튜브 아래 첫 번째 링크에 가시면 티처블 머신 사이트 링크가 올려져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같이 따라해 보셔도 되고요. 자, 티처블 머신 사이트 하기 전에 이 활동을 먼저 해봤어요. 그래서 이 활동은 뭐냐면 젠보드에 지금 수집된 사진들을 모두가 아니라 일부만 이렇게 강아지와 고양이 사진을 이렇게 놓은 다음에 아이들이 빨리 이렇게 분류해보는 활동을 직접적으로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실시간으로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빠르게 분류한 거 시간을 재서 이렇게 분류해보는 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을 한 이유가 이런 질문을 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떻게 하면 빨리 나눌 수가 있냐? 또 이렇게 했을 때 불편한 점은 무엇이 있느냐라고 해서 빨리 찾으려면 이 각각 사진의 특징을 발견을 하겠죠. 색깔이든지 아니면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캐치를 해서 이제 분류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인공지능이 특징을 파악하는 방법과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직접 사람이 분류하면 불편하다는 게 좀 번거롭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공지능이 대체해주면 좀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활동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창을 여러 개로 복사를 해서 하나만 만들어 주시면 복사를 해서 여러 학생이 같이 활동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요거 해보면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고, 그다음 다시 티처블 머신으로 넘어오겠습니다. 티처블 머신에 들어가셔서 이제 학습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티처블 머신에서 이 Get Start 버튼을 눌러보시고, 그러면 세 가지 프로젝트가 뜹니다. 그래서 세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이미지 프로젝트를 선택을 해보시면 이렇게 학습시키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만 뜰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뜨면은 여기 클래스에다가 하나의 클래스는 고양이, 그리고 여기에 학습시킬 데이터는 고양이 사진을 여기 학습을 시키고요. 두 번째는 강아지. 그래서 여기다가 업로드할 파일은 강아지 사진입니다. 이런 식으로 고양이라고 적어주시고, 여기 보시면 두 가지 버튼이 생성이 돼요. 자, 여기에 다시 한번 업로드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두 가지 버튼이 클릭이 되는데, 위에 버튼은 이제 이 두 가지 버튼은 파일을 어떻게 업로드할 것이냐라는 것인데, 위에 버튼은 PC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업로드할 것이다. 그다음에 아래 버튼은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를 업로드할 것이다 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이미지 업로드하기를 클릭을 해보시면 이렇게 로그인하는 창이 뜹니다. 그러면 아까 공유를 해놨던 아이디가 있죠. 드라이브를 공유해놨던 아이디를 선택을 하셔서 해당 폴더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집된 이미지 데이터들이 보여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선택하면 되는데, 여기에서 티처블 머신을 제가 해보니까 한 10장 정도를 한꺼번에 데이터를 업로드를 해야지 그래서 잘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 이상은 아예 업로드하기를 거부해서 한 10장 정도로 나누어서 이렇게 업로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고양이 사진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강아지도 똑같습니다. 두 번째 드라이브 폴더를 체크를 하셔서 이렇게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버튼 트레인 모델 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조금 기다리시면 이렇게 이 인공지능 모델이 트레인이 됩니다. 학습이 된다는 뜻이고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테스트 파일을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있는데 파일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웹캠에서 보여지는 모습을 예측하게 할 것이냐. 네, 두 개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파일 업로드를 선택을 해봤고요. 파일 업로드를 선택한 다음에 똑같이 PC에 있는 파일을 넣을 것이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넣을 것이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에서 테스트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테스트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사진을 올려보았어요. 그럼 이렇게 해당 파일이 이렇게 보이면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 이렇게 예측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와 고양이를 분류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과제로 제출하라고 아이들한테 시키려면 이 프로젝트 파일을 저장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요. 옆에 티처블 머신 왼쪽에 보면 여기에 3줄짜리 메뉴가 있습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 여기 드라이브에 프로젝트 저장하기와 그다음에 PC에 프로젝트 파일을 다운받는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것을 선택해도 상관은 없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 드라이브에서 이제 선택을 하면은 아이들이 주로 하는 실수가 어디에 저장했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추천드리는 것은 PC 바탕화면에 저장을 해라 라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파일을 클래스룸 과제 제출방에 올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내 과제에다가 추가 또는 생성을 누르고 파일을 클릭한 다음에 그 프로젝트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한 다음에 제출을 하세요 라고 안내를 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과제를 제출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제출된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티처블 머신에서 여기 오픈 프로젝트 from 파일을 클릭하셔서 그 모델을 클릭하면 아이들이랑 같이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과제를 잘 했는지 또는 이 모델은 어떤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분류와 관련된 수업 사례 안내를 드렸고요. 두 번째 회기인데요. 자, 이 회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속적인 데이터를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1차 함수 개념이 들어가요.
근데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1차 함수 개념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안 되겠죠. 중학교 이상에서 가능한 내용인데, 그래서 요거는 이 과정은 선생님들께서 프로그래밍만 해놓으시고 아이들은 파일 수집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만 입력해라 라는 정도로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중학교 이상이다 라고 하면 아이들이 직접 요 함수를 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부분은 제가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를 만들고요. 총 3차시를 구분해서 주제 정하기, 데이터 수집, 데이터 학습 및 예측해보기 이 과정은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올려놓고요. 역시 젠보드와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해서 주제를 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연속적인 데이터 예측할 수 있는 주제가 무엇이냐 요것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궁금해하겠죠. 공부 시간과 시험 성적의 관계, 그 다음에 체중과 키의 관계, 수면 시간과 성적의 관계. 그러니까 연속적인 데이터면 가능합니다. 인구에 따른 코로나 감염 수치 예측하기, 요건 조금 어렵죠. 그리고 과연 선형 구조로 이 파일이 결과가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선생님들께서 요건 가능하겠다, 이건 가능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한번 판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배터리 충전되는 시간 예상해 보는 거, 요거는 이제 아이들이 직접 데이터를 하는데 이제 수집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리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주제를 정하고요. 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프로젝트 데이터 수집 주제는 체중과 키를 입력해서 요거에 대한 예측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은 요거를 실제로 한번 해봤어요. 일단 수집을 어떻게 했냐면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서요. 이렇게 간단하게 체중과 키만 작성을 해주세요라는 설문지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오전 수업에 참여하신 선생님들께 요거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걸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체중에 키를 입력하시거나 키에 체중을 입력하신 이렇게 좀 오류가 있는 데이터가 있어서 결과가 잘 안 나왔는데, 제가 지금 다시 오후 수업을 준비하는 동안 그 데이터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데이터를 토대로 한번 선형회귀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설문지에 입력을 하라고 하면 그 응답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친절하게 스프레드시트에서 응답 보기 이 버튼을 누르시면 데이터를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바로 바꾸어 줍니다. 그 파일에서 곧바로 인공지능 모델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데이터가 쌓이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요 데이터 쌓이는 요 파일을 잘 올려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요걸 만드는 게 오늘의 목표인데요. 자, 요거를 제가 같이 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설문지 화면으로 지금 넘어와 봤는데요. 네, 여기에서 일단 체중과 키 조사 설문지를 만들었고, 오전 선생님들께서 응답을 158분, 사실 그 이상이 응답을 해주셨는데 제가 그 중에서 오류난 데이터는 좀 제외를 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수집을 구글 설문지로 하면은 이렇게 데이터 수집이 굉장히 편리해요. 여기에 있는 스프레드 시트에서 응답 보기 버튼을 눌러보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데이터가 이렇게 쌓이고 있죠. 근데 여기 위에 있는 메뉴들은 제가 수정을 한 메뉴예요. 그래서 체중이다, 키다 이런 식으로 메뉴만 수정을 해주시면은 보기에 되게 깔끔하겠죠. 오전 11시 21분까지 이렇게 입력을 해주신 데이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수집에 굉장히 유리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데이터를 토대로 1차 함수를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것을 아시기 위해서는 저도 오랜만에 1차 함수 그래프를 다시 공부를 했는데요. 자, 요걸 아셔야 돼요.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시려면 y는
AX 플러스 B. 그래서 A는 기울기고요. 그리고 B는 Y절편이죠. 그래서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하는 이 수식을 알고 계셔야 돼요. 엑셀 수식, 그 스프레드시트 수식을. 어떤 거냐면 기울기를 구하실 때는 는 하고 슬로프라고 치신 다음에 Y값, 콤마, X값을 지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Y절편 같은 경우는 인터셉트하고 Y값, X값을 입력을 해주시면은 알아서 이렇게 기울기와 Y절편을 구해줍니다. 그 다음에 상관계수는 뭐냐면 상관계수라는 것은 X 데이터와 Y 데이터가 관계가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데요. 1에 가까울수록 양의 상관관계, 이런 식으로 우상향인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1이면 반대로 우하향, 이런 그래프가 이런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건데, 이건 그냥 참고로만 이렇게 수치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선형 구조이냐? 선형 구조라면 1과 굉장히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요. 선형 구조가 아니라면 0에 가까운 수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한번 데이터를 파악을 해볼게요. 먼저 기울기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함수식은 적어 놓았어요. 기울기 구하실 때는 여기 는 하고 슬로프를 써주시고요. Y 데이터, 콤마, X 데이터 입력을 해주시면 바로 기울기가 나옵니다. 0.98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Y절편을 구하시려면 는 하고 인터셉트 주고 어느 정도 치면은 여기에 이렇게 인터셉트라고 창이 뜹니다. Y 데이터 키 그리고 X 데이터 체중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또 Y절편 값이 나와요. 상관계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관계수는 피어슨인데요. 피어슨 선형 구조가 피어슨 함수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Y 데이터 입력, 그 다음에 X 데이터 입력. 이렇게 해주시면 0.84 정도. 1에 완전히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형 정도의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어요. 이거는 오전에 제시해주신 선생님들께서 응답해주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렇게 한번 짜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자료를 토대로 체중값을 넣으면 키를 예측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키의 값에다가 1차 함수의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는 써주시고요. 1차 함수는 기울기 곱하기 X 데이터 더하기 Y절편 이렇게 되겠죠. 네,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기울기 곱하기 X 데이터 더하기 Y절편입니다. 이게 1차 함수 식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1차 함수식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예 세팅을 해서 아이들한테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은 어떤 체중에 대한 키의 값을 알고 싶니 하면 이 체중에다가 선생님 저는 한 30kg였을 때 키가 궁금해 하면 30을 입력을 하면 30kg면 이 데이터를 토대로 추정을 해본 결과 한 135cm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선형함수이기 때문에 100% 예측이 맞지는 않지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인공지능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측한다. 이 구성을 경험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시를 해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알려드리고 제 파트를 마치도록 할게요. 요거를 차트로 구성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체중과 키의 값을 이렇게 블럭을 씌워주신 다음에 삽입에 차트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차트가 바로 생성이 돼요. 여기 떴죠.
그래서 이 차트를 보면 굉장히 어렵게 생긴 차트가 나오는데 요거를 우리가 보기 쉽게 바꾸어 주어야겠죠. 그래서 이 차트를 더블 클릭하면 오른쪽에 차트 편집기 창이 뜹니다. 일단은 요거 각각의 데이터를 점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 데이터를 차트 유형에서 여기 보면 점점점 표시된 분산형 차트라고 있습니다. 이 분산형 차트를 클릭하면 지금 수집된 데이터가 이제 점으로 다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약간 선형 구조에 따라져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이제 이 함수 그래프 선을 한번 그어 볼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간단해요. 맞춤 설정 버튼에서 계열의 밑에 보시면 추세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추세선 클릭만 해주시면 이렇게 선이 하나 그어져 있죠. 이걸 좀 더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저는 색상도 좀 바꾸고요. 두께도 좀 두껍게 해서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함수도 표시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선택사항인데요. 라벨에 등식 사용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거를 클릭해 주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 선에 대한 이 함수에 대한 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예측할 수 있는 입력할 수 있는 데이터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예측값과 얘를 그래프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준비한 파트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이정원 선생님께서 2부로 인공지능 교육에 대한 사례를 더 안내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